자, 우리는 방금 전까지요. 소유권의 취득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취득시효 이 부분을 점유 취득시효하고 등기부 취득시효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셨어요. 그 법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쟁점에 속하는 5가지는 반드시 100% 머릿속에 저장이 돼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요. 그 밖에 소유권 취득 원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 부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여기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는 부합. 이 정도고요. 나머지는 기본적인 용어만, 법률 조문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8조 03번에 선점, 습득, 발견. 자, 조문 검토하고 가도록 하죠. 무주물의 기적, 무주의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 위에다요. 원시 취득입니다. 다 이거.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에 속하는 거죠. 근데 무주물 선점은요. 무주의 물건을 선점한다 할 때 선점은 동산만 돼요. 거기서 포인트는 동산의 삼각형.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바다낚시 가보셨죠? 바다낚시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죠. 주인 없는 고기를 바다에서 낚아내는 거. 이게 무주물 선점이에요. 두 번째, 무주의 부동산은 뭘로 합니다? 국유로 합니다. 부동산의 땡땡. 부동산은 국유기 때문에 선점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잃어버린 거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 주운 사람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취득한다 앞에다 원시 취득입니다. 6개월 동안 잃어버린 사람 안 나타나면 주운 사람 거. 다음 254조 매장물 발견해요. 쓰세요. 매장물 발견이라고. 우연히 내가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농산일을 도와줬는데 거기 삽질을 따겠더니 거기 고려청자가 이만큼 묻어있는 게 나왔다. 매장물을 내가 발견한 거죠. 발견한 거. 이게 매장물 발견해요. 그럼 내 땅이 아니라 작은아버지 땅에서 고려청자 묻혀있는 걸 내가 캐낸 거죠. 발견한 거죠. 누구 거냐.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해요. 매장물 발견. 그런데 그 발견이 어디냐. 발견지가 타인의 토지. 거기에 삼각형이요. 작은아버지 땅에서 내가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한다에 밑줄이요. 반반씩 공유예요. 공유. 그 다음 255조 문화재의 국유, 학술, 기회 또는 고고하게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255조 1항 및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건 다 뭘로요? 국유로 처리합니다. 국유. 국가가 가져가고 보상금을 주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점, 습득, 발견까지 그냥 간단하게 조문으로 정리하셨어요. 그 이상 나오지 않아요.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첨부라고 나오죠. 첨부 04번 240페이지. 첨부는요. 두 개 물건이 붙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진 걸 뭐라고 그래요? 첨부라고 그래요. 첨부. 그 첨부에는요. 부합 그리고 가공이 있어요. 부합과 가공. 이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첨부라고 그래요. 첨부. 두 개가 붙어서 하나가 된 거. 자, 거기서 중요한 거는 부합이 올시다. 우측에 241페이지에 부합이 나오죠. 그 부합에다가 옆에 여백에다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 책의 큰 내용인즉슨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부합은 부동산과 동산이 부합이 일어났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동산하고 동산 간의 부합. 부합의 큰 틀은 두 가지예요. 부동산 A 거. A 부동산에 B가 가지는 동산이 부합이 되었다. 부합이라는 건 뭐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붙어가지고요. 분리가 어려운 거, 분리가.
이걸 부합이 됐다고 해요. 부합이 됐다. 예컨대 A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임차인이요. 여기 임차인 B가 새 살고 있어요. 새 살고 있는 세입자가 그 건물에 화장실을 보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타일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신혼부부는 화장실, 목욕실은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남의 집에 있는 건물에 화장실에 타일하고 욕조를 싹 바꿨어요. 욕실을 새 타일을 사다가 붙였어요. 그러면 이 타일은 구성 부분이 돼요. 건물에 뭐가 되느냐면 구성 부분이 돼버립니다. 타일은. 구성 부분이 되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합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부합이 일어났다. 이 욕실에 있는 타일은 건물에 붙어버렸다. 그럼 이 욕실은 누구 거냐 이거죠. 이때 욕실에 그 타일을 금으로 갖다 붙이든 다이아몬드로 갖다 붙여서 이게 아무리 고가여도요. 이게 아무리 고가여도 이 물건의 주인은 누구냐? 부동산 주인 거야. A 소유, A 소유. 이게 부합의 법리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이 붙어버리면 부합이 일어나면 누구 거냐? 이거는 부동산 소유자 거다. 이게 아무리 고가물이어도 부동산 주인. 그럼 얘는요. 남의 욕실을 고친 거니까 얘는요. 비용이요. 비용 돌려달라고요. 비용 달라고. 내가 욕실 고친 돈 주세요. 자, 이게 부합의 법리. 따라서 부합이 되려면 구성 부분이 될 때만 부합이라고 그래요. 구성 부분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전제 조건. 부합의 전제 조건은 구성 부분이다. 이 욕실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돼야 부합이 됐다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분이 욕실을 고친 게 아니라 에어컨을 달았다. 에어컨을. 이거는요. 부합이 아니라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 여기다 에어컨을 달면 에어컨이나 싱크대를 달면 싱크대를 여기다 설치하면 이거는요. 부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별개 물건이죠. 건물하고 싱크대는 떼지잖아. 이거는 부합이 아니에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이거는 독립한 물건. 독립한 물건이죠. 이러면 이거는 부합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부속물 이렇게 불러요. 이거하고 구별해서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 그래, 부속물과 부합물은 글자 하나 차이요. 부합이냐 부속이냐. 부합은 전제 조건이요. 구성 부분이 되는 거. 이거는 독립한 물건일 거. 그럼 이 부속물의 주인은 누구냐? 부속물의 주인은 부속시킨 임차인 거. 부속시킨 자. 이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부합이 되면 임대인 거. 부속이 되면 임차인이 갔다가 싱크대를 달았다.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거는 다 뭐예요? 부속시킨 임차인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합과 부속은 엄격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맥락입니다. 별표. 그런데 이게요. 동산과 동산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A 거, 이거는 B 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 누가 주인이냐? 주된 동산 소유자.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이 동산의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합의 범위는 두 개예요. 부동산과 동산이냐, 동산과 동산의 부합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책 보실까요? 241페이지에 241페이지에 맨 밑에 맨 하단에 효과의 기억의 별 하나. 부동산 소유자가 거기 땡땡이요.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부합한 물건의 가격이요.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해도 이게 아무리 싱크대가 이 욕실이 고가여도 이거는 누구 거냐? 부동산 소유자. 이분이 소유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판례가 하나 있죠. 그 판례에다가 두 번째 줄이요. 판례 두 번째 줄 보시면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뭐가 되면 구성 부분이 된 경우라고 돼 있죠. 그 구성 부분에다가 삼각형. 구성 부분이 되면 우리는 이게 뭐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부합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고기의 부합의 전제 조건이다. 거기 써주세요. 전제 조건. 그러면 이 부합물, 이 욕실은 누구 거냐? 임차인이 욕실을 여기다가 고쳤어도 부동산 주인 거가 된다. 밑에요. 동그라미 3번에 별표. 관련 문제 나오죠? 거기에 별표 하나 하시죠. 별표 하나. 토지의 부합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 이거 하나 그리면 돼요. 이게 A 땅이에요. A 땅. A가 땅 가지고 있는데 땅을 놀리고 있었어요. 여기 땅을요. 과수원 농사져도 수익도 안 돼. 그래 땅을 팽개쳤더니 누가요? 같은 마을에 사는 누가? B가. B라는 양반이 여기다 건물을 졌네. 축사를 짓고 여기서 소 키우고 있어. 소. 축사 져가지고. 축사 건물을. 이번에는 축사 짓다가 여기다 뭐까지요? 사과나무까지 심었네요. 사과나무까지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나아가서요. 농작물이에요. 여기다가 농작물로 보리 심고 그 다음에 배추 심었어요. 보리나 배추를 여기다 재배를 했어요. 누구 거냐 이거죠. 이거. 축사 건물하고 사과나무하고 보리 배추는. 다 이거 누가요? B가 한 거죠. B가. 이때 건물은요. 건물은 땅에 부합이 안 됩니다. 절대로 부합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은 뭘로 봐요? 땅과 별개로 봐요. 부합이 아니다. 근데 사과나무는요. 땅에 부합물로 보아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누구 거냐? 이거는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으로 부합이 돼버려요. 그래서 B가 이 사과나무 심은 사과나무를 따버리면 사과를 따버리면 이건 절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땅 주인 거가 되니까. 땅에 부합이 돼버리니까요. 그 다음 보리는요. 이 보리 배추 같은 농작물은 우리 판례는 뭘로 보느냐. 이게 성숙하기만 하면요. 언제나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의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비록 이게 누구 땅이에요. 남의 땅에다 심었어도 이거는 B 거예요. B. 이때 이 벼보리가 명인 방법, 울타리 쳐야 되느냐. 울타리 안 쳐도 돼요. 명인 방법을 안 해도 돼요. 명인 방법을 갖춰요, 안 갖춰요? 갖출 필요 없어요. 갖출 필요 없어요. 울타리 같은 거, 편말 같은 거 안 붙여도요. 성숙하기만 하면, 다 잘하면 경작자인 거예요. 그럼 이 땅이에요. 이 땅에 부합되는 걸 뭐냐? 이 나무만. 사과나무만 땅 주인 거고요. 건축물하고 농작물은 이 사람 거예요. B 거예요. 이것도 B, 이것도 B. 수목만 땅에 뭐가 된다? 부합이 된다는 거. 이게 부합의 법리에서 중요한 맥락. A번 건물은 부합 안 되죠. B번 수목 부합됩니다. C번 농작물 부합 안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니은에 건물 증축이 있습니다. 증축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요. 그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췄냐 못 갖췄냐 요거만 따져주시면 돼요. 그 증축의 니은에 이런 법리죠. A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고요. 돈 여기 3억을 빼내고 여기다가 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설정할 때는 이 건물이었어요. 이 건물. 그런데 이분이 가게를 더 확장하려고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증축했어요. 옆에를 이만큼 증축을 했어요. 무허가로 이만큼을 증축을 했어요. 방 4칸을 여기 2칸 여기 2칸 4칸이나 증축해서 가게를 좀 넓게 쓰고 있어요. 설정할 때는요. 저당 잡힐 때는 여기만 있었죠. 근데 이거는 증축한 부분이죠. 증축한 부분. 이거 못 갚으면 대출금을 상환 못하면 저당권자는 이거 경매할 거네요. 담보 잡힌 걸 이걸 경매하죠. 그럼 저당권 효력은 이 저당권의 힘은 기존 건물에만 효력이 작용하나요? 증축 부분, 이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작용하나요? 즉 낙찰자는 이 건물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요 증축한데 요걸 가져요 못 가져요? 이 문제하고 직결이 돼요. 이때 우리 판례는 뭐냐? 이 증축 부분이 핵심입니다. 얘가 낙찰자가 갔냐 못 갔냐 이거죠. 요 증축한 거를.
갔냐 못 갔냐는 뭘로 판결을 하느냐? 요걸로 판정을 해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 이용상 요 증축 부분이 독립성이 있냐 이거죠. 독립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게. 이거하고 별개로 독립한 공간을 갖췄다. 화장실도 있고 전기도 있고 가스도 들어오고 독립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부합이 아니라 별개예요. 별개. 그럼 저당권자, 낙찰자는 이 건물 낙찰받은 사람은 요거 못 갖는 거죠. 별개니까. 그런데 이게 독립성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 이게. 화장실도 없고 가스도 여기 별도로 안 들어와. 여기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부합이 일어났다라고 그래요. 부합물이다. 그러면 이게 부합이 되면 이건 누구 거예요? 낙찰자에게 이게 다 넘어가 버립니다. 바로 이게 기존 건물의 증축한 부분. 증축한 부분의 법적 소유권. 법적 소유권을 판정할 때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독립성 있냐? 없냐 이 부분. 이게 우리 책에 있는 니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가공이라고 있죠. 가공. 동그라미하고 하나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 취득에 관한 논의였고요. 이제 볼 때는 내 소유권을 누가 방해하고 있다. 그럼 그 방해하는 사람을 방해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권리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A 땅에 A가 가지고 있는 땅에 B가 축사를 줘가지고 무단으로 침범을 했어요. 무단 침범해서 여기를요. 축사를 신축했다. 축사 건물. 그러면 A는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소유권을 침범당했죠. 누구한테요? B한테. 그럼 얘는 무단으로 침범하는 거니까 얘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셈이죠. 얘가 점유자일시다. 점유자. 그래서 건물을 축사를 줘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하는 땅. 이 점유하는 땅을 어떻게 달라고요? 달라고요.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게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내놓으라고 하는 권리죠. 이게 소유물 반환 청구입니다. 소유자는 땅을 뭐 하는 사람한테요? 이거 점유하는 사람에게 땅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소유물 반환 청구. 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언제까지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10년 지나도 되고 20년 지나도 할 수 있어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물 반환 청구는 뭐가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땅 내놔. 그럼 여기 건물 진 거는요. 축사는 어떻게 해달라고요? 철거하라고. 그죠? 요건 뭐라고 그래요?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제거를요. 제거도 청구할 수 있죠. 제거 청구. 건물 축사 철거하라고. 이때 B가요. 요 축사를 줘가지고요. 얘가 철거 소송을 할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어요? 넘겼어요. C한테 매매로 팔았다. 그럼 저 축사를 인수한 건 누구야? C죠. 근데 이게 무허가죠. 무허가 축사를 얘가 인수했어요. 그럼 누구 보고요? 이 땅 주인 A는 누구 보고 축사를 부시라고 그럴까요? 철거하라고. 그 철거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현재 방해자인 C한테 해야 됩니다. 현재 소유자 A가, 현재 땅 주인 A가 누구한테요? 현재 방해자 C 보고 축사 부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 아니라 이게 임대면이요. 임대면 얘는 산 게 아니라 세를 얻었죠.
축사를 빌린 거죠. 그러면 얘는 철거할 권한이 없죠. 없으니까 얘한테는 하면 안 돼요. 철거하라고. 그때는 누구한테요? B한테. B한테 철거하라고 그래야죠.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게 213조, 214조입니다. 먼저 213조 별 2개. 소유자는 주어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죠, 소유자. 거기다 쓰세요. 현 소유자. 전 소유자가 아니라 현 소유자. 만약 얘가 땅을 팔았다. 팔았다 그러면 얘가 팔았다. 얘가 D한테. 그러면 얘는 전 소유자. 얘는 현 소유자. 현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현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 한 사람? 점유한 자. 거기 동그라미. 점유한 자니까 현재 점유자죠. 현재 점유자. B가 아니라 누구요? C한테 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언제까지요? 기간 없어요. 기간 없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죠. 기간이 없어요.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뭐 할 권리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점유할 권리요. 거기에 땡땡이요.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해요? 거부해요? 거부할 수 있어요. 만약에 B가요. B가 축사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땅을 매매로 샀다. 매매로 샀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얘는 무단침범한 거예요? 매매한 거예요? 매매를 한 거죠. 땅을 A로부터 이 땅을 매매로 샀죠. 그럼 얘는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점유권하고 점유할 권리는 달라요. 점유할 권리는 본권이에요. 본권. 이렇게 매매를 함으로써 생기는 권리예요. 매매를 하든가 이거를 임대를 얻든가 임대를 얻었다. 이 축사로 쓰려고 땅을 샀다 또는 임대 얻었다. 거기다 쓰세요. 매매나 임대하면 권리가 생겨요. 권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권이 아니라 점유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할 권리라고 그래요. 점유할 권리. 그래서 점유할 권리하고 점유권은 구별 꼭 해주셔야 돼요. 훔친 것도요. 내가 훔쳤다 시계. 그거 점유권 있는 거야. 점유할 권리는 없어요. 점유할 권리는 어떻게 해야 생겨요? 매매로 사든가 빌리든가 계약을 해야 생기는 거야. 따라서 무단침범한 B가 이걸 뭐하면 땅을 임대였든가 매매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그때는 A가요. 이 계약기간 동안은 얘가 이걸 땅을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점유할 권리 때문입니다. 이게 213조입니다. 그 다음에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제거 청구가 뭐예요? 건물 철거 청구. 축사 부셔라. 그 다음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예방, 인하의 별 3개. 인하의 별 3개. 인하니까 뭐예요? 또는이죠. 오화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 틀려요. 그리고가 아니라 오화예요. 오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13조는 반환 청구, 214조는 제거하고 예방 청구.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제한물권에. 저 제한물권에 이걸 어떻게 갖다가 준용을 합니다. 준용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걸 갖다가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내가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이면 뭘요? 전세권에 기해서 이거 부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얘가 침범한 거니까. 바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어디에도요? 다른 제한물권에도 뭐한다? 준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끝에다 위에다가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맨 위에다 써주세요. 어디다가? 제한물권에. 제한물권에 이걸 뭐합니다? 준용합니다.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끌어다 써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자, 이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논의가 되겠고요. 이제 249페이지로 가면 이제 공동소유 형태가 나와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 거는 소유를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 근데 지금부터 만나는 거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물건을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이름하여 공동소유라고 해요.
거기에는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어요. 여럿이 갖는 거. 그게 지분이 있고 없고 이런 형태에 따라서 나눠지는 건데 그 합유 내지 총유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공유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공유에. 왜냐하면 시험은 공유에서 20번이면 19번이 나와요. 합유 총유는 20번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작년에 이 합유가 나왔어요. 합유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요. 5년에서 10년 동안 없다고 보시면 되어요. 그래서 공유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기셔서 공유 250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가장 대표적인 공유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아버님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유산 분배를 미리 못하고. 그러면 이 땅은요. 자식들이 상속받죠. 상속받은 재산은 공유예요. 공유. 그럼 이게 자식이 세 사람이다.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지분. 그럼 등기는 어떻게 돼요? 세 사람으로. 갑, 이외, 이인. 이인에 뭐로 되어 있다? 공유다라고 이렇게. 공유 이렇게 등기부에 떠요. 이렇게. 그리고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지분의 비율도 등기부에 뜨고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유라고 해요. 상속받은 땅. 또 하나는요. 또 하나 많이 보는 거는 땅을 아니면 빌라를 아니면 건물을 빌딩을 상가를 세 사람이서 우리 친한 친구 세 사람이서 지분 투자로 매입을 했다. 우리 똑같이 1억씩 걸자. 1억씩 걸어가지고 3억으로 저 상가 하나 사자. 토지 하나 사자. 그래서 지분으로 똑같은 지분으로 땅을 공유로 등기를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라고 하게 돼요. 자, 이 공유의 특성은 이 세 가지로 큰 흐름을 잡으시면 쉽습니다. 첫째가 지분 문제. 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공유물.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공유물의 이용 문제입니다. 이게 개인 소유면 이게 내 거면 나 개인 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용도 처분도 내 마음대로죠. 근데 이게 세 사람의 공유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내 마음대로 핸들링을 못해요. 법이 정한 대로 핸들링하게 돼 있어요. 그 공유물 이용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거는 세 가지예요. 공유물을 이용할 때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존도, 보존행위나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거. 이게 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 사용하는 것까지. 저 공유물을 뭐 하는 거 사용하는 것까지. 법에다 이걸 묶어놔서 정해놨어요. 이 방법대로 사용하고 이용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두 번째 쟁점이고요. 마지막에 나 공동소유로 갖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공유로 갖고 싶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분할해서 나눠 가지면 돼요. 이게 공유물의 분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유는 세 가지로요. 지분 문제, 공유물 이용 문제,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문제.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시면 90%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 251페이지요. 맨 위에 보시죠. 지분의 의. 공유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의 비율. 지분이란 뭐를 말하느냐? 소유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의 비율. 이 땅에 얼마를요?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얘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의 비율이 지분이어요. 그 한 개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몇 개요? 3개요? 1개요? 3개가 되면 안 돼요. 왜요? 땅이 하나잖아요. 땅이 하나인데 소유권이 3개? 일물 3권주의 안 되죠. 일물 1권주의가 관철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소유권. 하나의 소유권을 몇 사람이서? 3사람이서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게
지분이 올시다. 몇 개를요? 한 개 소유권을. 한 개의 소유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3분의 1씩 나눠 가진 거. 이걸 지분. 두 번째,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 지분의 비율은 합의나 법률의 규정으로 정해지지만 그 지분이 불분명하면, 지분이 얼마인지 불분명하면 균등한 걸로 추정합니다. 보통은 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분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균등한 걸로, 똑같은 걸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분의 처분.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3분의 1의 지분, 병이 가지고 있는 3분의 1의 지분, 이 지분은 이 사람의 뭐냐면 소유권이랑 동일해요. 소유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지분이에요. 그러면 이 지분을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느냐? 가능해요.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분 처분 문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의 땡땡이요. 이 지분은 내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분할 수 있다. 거기에 동그라미. 이때 처분이란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지분을 포기하는 것도 돼요. 담보 제공은 뭐예요? 이 3분의 1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저당 설정할 수 있어요. 써볼까요? 지분의 저당 설정. 지분에다가 저당 설정해서 융자를 빼낼 수 있어요. 왜요? 소유권이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 지분을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것도 돼요. 나 이거 포기할래. 포기하는 것도 돼요. 포기하는 거. 나 이거 포기할래. 너 가져. 니네 둘 가져.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4번. 방가로 4번에 지분의 탄력성. 탄력적이다. 풍선효과처럼 여기를 누르면 여기가 쑥 들어가고 반대편이 튀어나오죠. 이게 탄력성이에요.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 밑줄이요. 포기나 상속인 없이 죽었다. 얘가 이걸 포기하면 이 지분은 누구한테 가냐면 을과 병에게. 얘가 죽으면 아들이 있으면 상속돼요. 아들도 같이 죽으면 누구한테 가요? 을과 병에게 넘어가요. 다른 공유자야. 거기에 삼각형.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넘어가 버려요. 거기다가 국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얘가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배 타가지고 같이 죽었어요. 그러면 얘 지분은 국가가 가져가요? 다른 공유자가요? 다른 공유자에게 넘어가요. 기출문제. 그 다음 맨 밑에 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무슨 비율로요?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합니다. 밑줄이요. 자, 그게 사용 문제. 사용, 보존, 관리, 처분. 이게 공유물의 이용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분 문제 해결했어요. 지분 처분할 수 있어요. 허락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내 소유권인데. 내 소유권 넘기는데 왜 허락을 받아? 갑은 이 지분을 얘한테 넘길 수 있어요. 얘한테. 허락 받고요? 안 받고. 안 받고 양도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빼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어. 내 집은 내 마음대로 포기하는 거. 이거 내 권능이에요. 권능. 이거 얘 허락 안 받고요. 허락 안 받고. 다음 공유물의 이용 문제입니다. 공유물의 공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라고 돼 있어요. 251페이지에. 그게 바로 공유물 이용 관계예요. 옆에다 써보실까요? 쌍괄호 4번 251쪽 맨 하단에 공유물 이용 관계. 책이 목차가 길면 머릿속에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는 거죠. 목차는 간결하게.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자, 그 공유물 이용 관계는 몇 덩어리로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눠질 수 있어. 사용 문제, 보존 문제, 관리 문제, 처분 문제. 이 네 덩어리를 몽땅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요? 이용 관계라. 이 부분은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자, 책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먼저 1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어떻게 써? 이걸 어떻게 사용해? 이 건물을, 이 땅을 지분 비율로 이 땅을 쓸 수 있습니다.
왜요? 지분이 있으니까. 각자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그래, 끝에다 쓰세요. 1인이 독점권이 없다. 어느 한 사람이 저 공유물을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 소유죠. 저거를 뭐 하는 거? 독점하는 거. 독점 사용권이 없다 이거죠. 독점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인정 안 돼. 독점하면 안 돼요. 왜요? 공동으로 사용해야 돼요. 지분 비율로. 그러면 독점하면 여기 큰형님이요. 큰형님이 이 땅을 물려받았어요. 세 사람이서. 큰형, 둘째, 셋째. 근데 큰형이 혼자 욕심이 많아서 이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래. 다 먹으려고 혼자 독점하면 을과 병은. 둘째하고 셋째는 이 큰형님이 쓰고 있는 이 땅을 그냥 둬요?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할 수 있다. 형, 나도 지분 3분의 1 있어. 나 3분의 1 있으니까 땅 혼자 쓰지 마라. 달라고 할 수 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공유물의 보존. 보존은요, 현상을 유지하는 거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럼 이걸 누가 뺏어갔다. 외부에서 침범을 하거나. 그 침범한 거를 찾아오죠. 그게 보존이고요. 내부자가 이걸 혼자 독점한다. 그것도 침범해요. 그러면 찾아와야죠. 그게 공유물 보존 행위가 되겠습니다. 보존 행위는 누가 하느냐? 공유물을 지키는 거죠. 뺏어간 걸 되찾아오는 거. 이게 보존인데 이 보존 행위는 누가 하느냐면 각자 단독으로 해요. 각자 단독. 각자 단독으로 해요. 관리 행위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니라 뭐예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과반수. 이때 중요한 거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 여기 사람 숫자가 10명이어도 과반수 안 돼요. 그럼 꽝이야. 지분의 얼마? 과반수면 되는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 따라서 갑의 지분이 3분의 2다. 3분의 2다. 그럼 여기가 6분의 1, 여기가 6분의 1. 그럼 이걸 관리하는 거. 관리하는 건 뭐냐? 임대 줘서 수익을 얻어오는 거. 이 관리. 이건 누구만요? 지분의 과반수권자만 결정권이 있어요. 그 다음 처분행위요. 처분행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해를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분을 처분하는 거는 이 지분을 얘가 처분하는 거는 얘 혼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공유물을 처분하는 거지요. 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공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게 개인 게 아니라 공동 소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유물을 팔거나 처분할 때는 누가요? 전원의 동의를 요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용관계는, 이용 문제는 이렇게요. 사용, 보존, 관리, 처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사용을 빼면 몇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존은 각자, 관리는 과반수, 처분은 누가요? 전원동의로. 여기서 유념할 거는 지분 처분은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각자 하는 거야. 각자. 자, 이 부분이 이제 학습의 중요한 포인트인데 심화학습은 이걸 이제 더 파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 일부를 짚어보죠. 일부만. 자, 일부만. 그 중에 일부인 252페이지에 반가로 3번 공유물의 관리 보존 나와 있어요. 먼저 1번의 관리. 순서상 어감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저처럼 보존, 관리, 처분이 낫죠. 관리가 먼저 나오고 보존이 뒤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책 순서대로 따라가 드리면 먼저 관리. 동그라미 1번의 관리요. 관리란 물건을 이용이나 개량하는 걸 말해요. 예컨대 건물을 임대 주는 거. 임대 주면 수익금이 나오죠. 이게 관리 행위를 했다라고 그래요. 관리했다. 자, 거기서 기역과 니은의 동그라미요.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먼저 기역.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기 때문에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거기에 땡땡이요. 얘가 지분이 과반수예요. 갑이. 큰형님이. 그러면 이 큰형님은 둘째, 셋째한테 허락 받고요, 안 받고? 허락 안 받고 이 건물을, 이 가게를 딴 사람한테 세를 놓을 수 있어요. 협의 없이 단독으로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왜? 과반수니까. 임대 놨죠? 임대 놓을 수 있어요. 누구한테? 자기 애인한테. 자기 애인한테 임대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을과 병이. 형, 왜 우리 허락 안 받았어? 이거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과반수니까. 이때 보니까 임대료가 시가 임대료보다 턱없이 싸요. 그것도 여기도 못 따져요. 왜요? 과반수권자는 임대 놓을 수 있어요. 니은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기로 뭐 하는 것? 정하는 것. 정하는 거에 삼각형이에요. 정하는 거죠. 정하는 거. 사용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정하는 게 뭐예요? 임대 놓는 거. 써보셔요. 큰형님이 임대를 놓는 거. 이걸 정하는 거죠. 정하는 거는 과반수니까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디귿하고 니을이어요. 우측에 디귿의 삼각형, 니을의 삼각형. 틀리기 쉬운 것들이에요. 틀리기 쉬운 것들 삼각형이에요. 디귿.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허락받은 점유자의 땡땡. 과반수 지분의 땡땡이요. 큰형님이 애인한테 임대를 줬잖아요. 헐값으로요. 임대료 한 달 1,000만 원 나와야 되는데 300도 안 돼요. 헐값으로 임대를 줬어요. 여기 임차인이죠. 이 동생들이 눈이 뒤집혀져서 아니 이거 1,000만 원도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300이야 300. 이 허락받은 임차인한테 이 둘째하고 셋째가 가서 나가시라고. 이 가게 나가시고 우리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소수 지분의 공유자. 소수 지분의 공유자면 누구야? 을과 병.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점유 배제. 건물 어떻게 하려고요? 비워달라고. 또는요 임대료. 네 가게 1년 동안 쓴 거 달라고 할 수가 없다. 두 가지 할 수 없어요. 퇴거. 퇴거에 밑줄이요. 퇴거할 수 없어요. 이 세입자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나가라고. 퇴거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과반수권자인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세워둔 거예요. 그럼 이건 불법이요, 적법이요? 적법하게 점유권을 얻은 거예요. 적법 점유를. 그러니 소수지분권자인 을과 병은 이걸 뭐 하라고요? 이분을 나가시라고. 우리 가게 비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용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안 돼요. 별 3개. 별 셋.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니을은요.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임대계약 해지에 밑줄 그어볼까요? 임대를 줬죠. 이렇게요. 그리고 계약을 뭐 하는 거? 해지하는 거. 끝내는 거죠. 이게 끝내는 게 처분이에요, 관리예요? 계약했다 끝내는 게 처분 같죠. 근데 우리 판례는 관리행위라는 거예요. 관리행위. 임대를 하거나 가게를 임대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거. 이거는 다 뭐예요? 관리행위라는 거죠. 관리행위. 그럼 지분이 얼마로? 과반수로요. 과반수로 끝장낼 수 있어요. 고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귿, 니을 다 삼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존행위 보시죠. 보존은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을 막고 그 현 상태를요. 현 상태를 뭐 하는 거? 이걸 유지하는 거. 현상 유지가 바로 보존이에요. 현상 유지의 밑줄이에요. 자, 이때 2번에 기억이요. 기억의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의 A번. 기억의 삼각형.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소수 지분의 공유자의 땡땡. 요 둘째가요. 과반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만 과반수고 둘째하고 막내는 과반수 안 되죠. 소수 지분이죠. 소수 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뭐 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어요. 둘째가 점유하고 있어요. 둘째가. 가게를 혼자 둘째가 점유한 거죠. 허락 없이 이 가게를 둘째가 혼자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이나 막내는
공유자인 갑이나 막내는 그냥 둬요?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할 수 있다. 내보낼 수 있고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를. 왜? 그게 지키는 거예요. 공유 부동산을 지키려면 달라고 해야죠. 그냥 둘 게 아니라 달라고. 다른 공유자는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공유물에 뭐로써요? 보존행위요. 보존행위의 삼각형. 관리행위요. 보존행위요. 보존행위로 공유물 달라고. 달라고 할 수 있다. 누가 쓰는 거? 소수지분권자가 독점하는 거. 이 둘째가 독점하는 거를 그냥 둬요? 달라고 그래요. 다 달라고 할 수 있다. 다 달라고. 왜요? 이게 보존이니까. 그래서 을이 뭐 하는 거를 독점하는 거. 을이 독점 사용하면 병은 저 공유물을 그냥 둔다. 다 뺏어온다. 전부. 공유물 전부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인도. 다 뺏어올 수 있다고. 왜? 독점하지 마라. 독점하지 마라. 이거 형 개인 거 아니요. 오케이 말이에요. 독점할 권리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공유물을 독점하면 그냥 둔다. 뺏어온다. 다 뺏어온다. 왜? 보존이니까. 니은도 마찬가지죠. 니은도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타적 사용이 뭐요? 독점하면. 형제 둘이에요. 둘이 땅 가지고 있는데 큰형이 혼자 써. 그거 독점하는 거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불법이지 불법. 그러면 다른 동생은 그냥 둔다? 달라고 한다? 달라고 할 수 있다. 왜? 독점하지 말아 형. 공유는 독점하면 다 불법이에요. 쓰세요 거기다. 공유물 독점은 불법이에요. 공유물 독점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다 뺏어오는 거 다. 근데 누가 하는 거? 임차인한테 세줘서. 세줘서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 적법이라는 거죠. 이거. 왜? 얘가 과반수권자로부터 세 얻었잖아요.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적법인데 누가 하는 거? 공유자 한 사람이 독점하는 거. 이건 불법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다 뺏어올 수 있어요. 그럼 쉽습니다. 그 다음 254페이지 뒤로 넘겨볼까요? 디귿 있어요. 디귿의 삼각형. 디귿하고요. 그 위에 여백에다가 하나 더 쓰셔야 돼요. 자, 디귿하고 이제 지금 쓰실 거하고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 공유자끼리 싸우는 문제를 지금 들여다본 거거든요. 이때 싸우는 태양 모습에는 이런 접근이 가능해요. 내부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갑이 여기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거를요.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갑 단독 명의로 해놓은 경우. 제가 수업을 갔더니요. 큰 누나분이 제일 잘 살아요. 재산이 뭐 200억이 넘을 정도로 잘 살아. 밑에 6남매 쫙 있는데 이 큰 누나가 동생들한테 인감하고 서류 다 받아가지고 정리해 준다고 그래놓고는 등기를 어떻게 했냐면 정리해 줄게 내가 인감하고 서류 다 갖다 줘. 큰 누나가 그 믿을 만한 큰 누나가 그러더니 어떻게 했냐면 등기를 자기 명의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명의로. 누가요? 큰 누나가. 큰 누나가 욕심 많은 거죠. 욕심 많아가지고. 욕심내가지고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거죠. 이거를 동생들이 어떻게 하냐고 동생들이. 요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걸 돌봐주는 분. 이분들이 만약 어리다. 조카들이 어리다.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어린 조카들이 땅을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작은아버지가 이거 땅 관리를 해줬어요. 그때 이 등기를 작은아버지가 해준다고 그러다가 이 등기를 작은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해버린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그럼 누가요? 제3자가. 제3자인 누가요? 작은아빠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위에하고 밑에가 다른 점이 뭐냐면 위에는 누가요? 공유자 중 1인이 욕심을 부린 거죠. 위에는. 누가요? 큰 누나. 공유자 1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 명의를 꽂아버린 거야. 이때 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요.
제3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꽂아버린 거죠. 이때 동생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르다고. 자, 밑에 먼저 볼까요? 밑에는 제3자인 작은아빠는 이 땅에 대해서 지분이 단 1%라도 없죠. 없는데 누가 앞으로요? 작은아버지 앞으로 등기를 한 거죠. 만약 여기가 정이다. 작은아빠로 등기가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 동생들은, 조카들은 저 작은아빠 앞으로 넘어간 이 명의를 그대로 못 보고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왜? 이거 다 불법이거든요. 원인 없이 지분을 가져간 거니까 이 갑을병의 지분을. 갑을병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 지분을요. 전부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전부 말소. 작은아빠 앞으로 등기 넘어간 이 명의를 전부 말소시켜달라. 이게 가능해요.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돼요. 손해배상도 걸 수 있고요. 물론. 따라서 이거는 전부 말소 작업하면 가능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큰 누나가 욕심낸 거. 그럼 큰 누나 명의로 등기된 이거를 전부 말소해버리면, 이거 전부 말소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누나도 여기에 지분이 3분의 1은 깔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없애는 거는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 자기 앞으로 지분이 깔려있죠. 3분의 2가. 이럴 때는 전부 말소하는 작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요? 3분의 2만큼 깔고 있으니까 여기에.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것이 254페이지에 디귿하고요. 디귿입니다. 디귿은 볼까요?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자 중 1인, 공유자 중 1인의 가로 큰 누나. 우리는 큰 누나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큰 누나 사건.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의 동그라미, 원인 무효의 등기를 꽂은 거지. 누가요? 큰 누나가. 다른 공유자인 동생들은 단독 명의로 등기한 공유자, 큰 누나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 지분. 나머지 공유 지분이니까요. 누나 거 빼고, 누나 거 3분의 2 얼마큼요? 빼고 나머지 3분의 1만. 3분의 1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전부 말소할 수 없음. 쓰셔요. 전부 말소 못함. 왜냐하면 누나도 3분의 1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있어요. 대비되는 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책 한참 밑에 벌려져 있어요. 쌍괄호 5번 보실까요? 쌍괄호 5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등기말소 청구라고 돼 있죠. 거기에 보시면 공유하는 부동산에 제3자 명의, 거기에 땡땡 하시죠. 제3자 명의면 작은아빠. 제3자 명의의 무효 등기가 격려되어 있을 때 작은아버지가 욕심내서 등기한 거죠. 그럼 작은아버지는 여기에 지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분이 등기했죠. 그럼 이거는요. 원인 무효니까 이거는 전부요. 전부 말소 작업해버리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디귿과 밑에 있는 2번을 대비로 이렇게 대비로 엮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게 비교점입니다. 중요한 비교점이자 차이점이니까요. 시험에도 여러 번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밑에 3번 있어요. 3번이라든가 밑에 것들은 나중에 보도록 하지요. 이때 그 밑에 보면 방가로 2번 보면 방가로 2번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죠. 자, 누군가가 이 땅을 작은아버지가 이거를 사용을 했다. 뺏어가지고 1년 동안이나 작은아버지가 침탈해가지고 이 땅을 썼다. 그러면 이 조카들은 등기 말소하면 돼요. 말소하고 땅을 썼으니까 1년 동안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어요. 변상해달라고. 이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요? 각자 지분만큼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지분 한도 거기에 땡땡이요. 각자 지분만큼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즉 공유물에 끼친 불법 행위 때문에 생기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각 공유자가 얼마만큼 자기 지분만큼만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전부를요. 전부를 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요. 마지막이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분할. 자, 여기서 조금 정리하면 관리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뭐냐. 갑이 과반수 지분 가진 큰형이 과반수 지분 가진 갑이 뭐한 경우 애인한테 애인 A에게 뭐한 경우요? 임대 줬다. 임대 준 게 바로 뭐예요? 관리형이죠. 관리. 그럼 나머지 소수지분권자인 을이나 평. 을이 누구한테요? A에게. 허락받고 가게 쓰는 임차인에게. 가게 비우고 나가라고요. 퇴거해달라고. 가게 비워달라고. 퇴거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단골이에요. 왜? 적법점이니까. 이거는 불법이요 적법이요? 적법점이니까. 그 다음 처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처분의 의미는 전원의 동의. 자, 그거 나머지는 심화학습에서 연결하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 공유의 마지막 주제가 공유물 분할이에요. 이렇게 치고받고 이용하고요. 찌지고 볶고 이용하다가 보존하고 관리하고 처분 이용하는 거죠. 찌지고 볶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헤어지면 돼요. 분할해서 헤어지면 돼요. 그 분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공유하는 부동산을 분할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협의 분할. 협의해서 분할해서 나눠 갖는 거죠. 두 번째는 재판으로요. 협의 분할이 도저히 안 되면 협의가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 재판으로 분할해서 나누면 돼요. 분할은 두 가지가 있다. 1차로 하는 협의 분할. 근데 협의가 도저히 될 때 안 될 때 불가능하면 협의가 불가능해요.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의견이 너무 충돌이 돼서. 그럴 때는 뭘요? 재판상 분할. 2차적으로 재판으로 분할해서 끝내는 거예요. 이때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 분할이든 여기에 공유자들이 다 지분이 깔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 전제 조건이 뭐냐? 전원 동의가 요건이에요. 전원 참여. 이거는 전원 참여가 요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1인이라도 누락이 되면요. 1인 누락 시에는 다 뭐야 이거 다 꽝입니다. 무효다. 무효.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무조건 전원 참여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 방법에는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로 나눠지고 협의 분할은 각자 의견을 내야죠. 내 의견은 이거야. 내 의견은 저거야. 각자 의견을 내가지고 취합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 의사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각자 뭐 해야 돼?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소유권이 생기려면 등기해야 돼. 등기를. 등기해야만 나한테 소유권이 얻어져요. 그런데 이거는 협의가 아니라 뭐예요? 재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표시 해야 돼? 안 해도? 안 해도 법원이 판결을 한 거니까 이거는 등기 없이 생겨요. 그래서 협의 분할은 등기를 해야 내 거고 내 땅이 돼요. 내 건물 내 땅이 되고 이거는요. 등기 없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유관계가 해소가 되고 공유 부동산은 단독 소유로 소유권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논의가 256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협의 분할과 재판상 분할. 기억이 협의 분할, 니은이 재판상 분할 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의 제일 중요한 맥락인 공유까지 연결을 지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만나시죠. 감사합니다.